쿠버네티스는 정말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총 8만 개 이상의 PR이 존재하며 그 이상으로 수십만 개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슈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이슈부터 저 이슈까지는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데 다들 이걸 모르네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완혜라고 합니다. 러닝스폰지에서 쿠버네티스 딥다이브라는 이름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약 3년간 클라우드 플랫폼 팀의 일원으로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공동체에 소속된 조직들을 대상으로 쿠버네티스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새롭게 만들고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삭제하는 등의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에 관여하는 API 개발, 카카오 사내의 리소스를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종류의 컨트롤러 개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CI/CD 관련된 서비스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강의는 중급자 이상의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며 일반적으로 강의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쿠버네티스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며 어떤 컴포넌트가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지, 쿠버네티스에는 CRI, CSI, CNI와 같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쿠버네티스를 더 깊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가지고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를 4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PI의 관점, 컨트롤러의 관점, 네트워킹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인터페이스의 관점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정말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 쿠버네티스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제가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4가지 관점을 선택을 한 이유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앞서 언급한 4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슈를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쿠버네티스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공식 문서와 개인 블로그 등의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슈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이슈부터 저 이슈까지는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데 다들 이걸 모르네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쿠버네티스 내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할 방법은 실제 개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현재 어떤 코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직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드가 작성되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어떤 논의들을 거쳤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논의를 거치기 전에 애초에 이 논의가 왜 발생을 하게 됐었는지, 최초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수행을 했고 그 이슈들을 어떤 형태로 다루기 위해서 현재의 PR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내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언제 한번 인그레스 리소스를 선언을 했는데 왜 제대로 요청이 처리되지 않느냐라는 문의를 받아봤습니다. 그 클러스터는 3개의 인그레스 엔진엑스 컨트롤러가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의 원인은 롤 리소스가 여러 번 덮어 씌워지면서 각각의 컨트롤러가 쿠버네티스 API에게 적절한 인증을 받지 못해 잘못된 요청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 쿠버네티스의 API가 처리되는 과정과 컨트롤러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매우 쉽고 빠르게 혼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할 때마다 서비스 순환 현상이 발생한다고 문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드에 적절한 레디니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시그텀 시그널에 대해서 적절한 로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수많은 컨트롤러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만 있었다면 통신을 위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지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쉽게 원인을 추정하고 이 방법을 응용해서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미 숙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신 엔지니어분들이 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커맨드 3번만 입력을 하면 서비스가 배포될 정도로 쿠버네티스는 단순히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줘야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는 전형적인 카고 커트 프로그래머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점을 얻어가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어렵습니다. 배워야 하는 양도 양이지만 하나를 이해하려면 다른 거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다른 거를 이해하려면 또 다른 거를 이해해야 해서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양이 방대합니다.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쿠버네티스에서는 총 8만 개 이상의 PR이 존재하며 그 8만 개 이상의 PR 그 이상으로 수십만 개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6주차 강의로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 방대해서 힘들겠지만 적어도 어떤 내용들을 시작점으로 삼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핵심이 되는 PR들과 핵심이 되는 이슈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3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만한 하다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쿠버네티스 생태계의 큼직큼직한 줄기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